황금알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10날입니다. 오후 3시경 정도에서 4시 사이인데 김천 지역에 있는 포도하우스 비가림입니다. 천장에 여기는 지금 이쪽에는 지금 떠 있습니다. 여기는 그물망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전정이 가을에 저쪽 보면 가을에 가전정을 했다가 위에서 요 높이를 자르고 지금 이쪽에는 이제 봄 전정을 했는데 이 타이밍 시기가 늦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 보면 전정 가지들이 가을에 한 것도 있고 또 봄에 이렇게 또 못안한 것도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봄에 모독 해놓은 거다. 그러면 우리 이 비가림 간이 비가림 한 하우스에서는 가을에 전정을 70~80% 정도 단풍이 들었을 때 전정을 해서 이 자른 자리가 눈이 그 자기 진액으로 나와서 막으면 좋다. 그래야만이 봄에 봄순이 나기 전에 나무에 물이 오른다 그러죠. 그럴 때 자기 체내 저장약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봄순이 날 때 이 눈이 물이 안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게 포도가 눈물을 흘리지 말아야 된다. 눈이 나기 전에 눈물 흘리면 내 몸속에 있는 영양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그 봄순이 나서 여백을 맺으면 포도가 우리가 화진이라 하는 잿빛 곰팡이가 옵니다. 그래서 전정 하나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가지를 보면 가을에 가전정을 했다가 봄에 전정을 해서 요 뿌리가 새파랗습니다. 그러면 옆 끝에다가 이렇게 침을 발라서 한번 불어 보겠습니다. 60cm 정도 되는 가지가 이렇게 거품이 나옵니다. 이 거품이 나온다 소리는 이미 봄에 이 나무 전정은 전정 시기가 늦기 때문에 겨울 전정 시기가 늦기 때문에 올 봄에 수액이 많이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우스의 그 포도 같은 경우는 땅이 얼음이 안 얼기 때문에 겨울에 온도 값이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영양 손실이 적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단풍이 20~30% 들었을 때 전정을 해버리라. 막 전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 간이 비가림 재배하는 거 천장이 이렇게 비었다. 천장이 이렇게 비은 천장이 빈 간이 비가림은 우리가 전정을 가을에 7~80% 단풍이 들었을 때 전정을 해버리라. 그 전정을 해버리면 여기에 눈들이 가지의 눈들이 그 자기 몸에 진이 나와서 막힙니다. 자기 스스로 진이 나와서 막는다는 거죠. 진이 나와서 막아버리면 봄에 수액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체내 저장 양분을 가지고 하면 봄순이 고루 나오는 거죠. 그래서 봄순이 고루고루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동해 일어날까 싶어서 이제 겨울에 뒀다가 봄에 전정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동해는 겨울에 탈수기 때문에 가을에 단풍 덕이러기를 해야 되고 가을에 골드 칼라 1리터에 설탕 3kg 이렇게 수확 이후에 단풍 들이기를 몇 번 해서 잎이 단풍이 덜 무렵에 우리가 그 전정을 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우스에는 20~30% 단풍이 들었을 때 전정을 하고 막 전정을 하고 이런 간이 비가림은 7~80% 들었을 때 전정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12월 말 안에 전정하면 참 좋다는 거죠. 그리고 겨울에 12월 달 돼서 식용유 퐁퐁을 섞어서 목질부에 유막 코팅을 해주면 겨울에 동면하는 벌레도 많이 죽고 그리고 유막 코팅이 돼서 탈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가을에 겨울이 시작될 무렵에 물을 흠뻑 주고 겨울에도 좀 따뜻한 날에 관이 녹았을 때는
관수물을 흠뻑 줘야 됩니다. 그래서 체내 함수량을 늘려놓으면 겨울에 눈이 탈수 현상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탈수와 동파, 그 동파는 껍질이 홀랑 일어나고 탈수에서 동해 입은 거는 쪼개집니다. 그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거죠. 물을 충분히 주면 어지간한 탈수 현상은 겨울에 막아낼 수 있다. 겨울에 일어나는 껍질이 홀라당 까진 거는 단풍이 안 들어서 질소 가다가 된 나무들이 껍질이 홀랑 까집니다. 겨울을 지나고 나면 껍질이 홀랑 까져버리는 거. 그건 가을에 단풍이 안 들고 잎이 너무 시푸른 상태에 질소분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단풍 들이기 위해서 체내 저장약물이 축적이 되면 나무들이 겨울 준비가 끝난데, 그래서 작물마다 겨울 준비하는 때는 꼭 단풍 들이기를 해라. 그래, 단풍이 들 때 전정을, 하우스에는 20% 정도 단풍이 들 때 전정, 20~30%, 이런 노지 같은 건 70~80% 전정해야 된다. 그리고 겨울에 물 주기를 충분히 해주시고, 처더름이 얼무릎에 유막 코팅을 해주시고, 물 20리터에 식용유 약 한 800cc에 퐁퐁 100에서 200cc를 20리터에 섞어서 나무에 목질부 줄기를 살포해 놓으면 동면하는 벌레도 죽고 식용으로 코팅이 되어 있어서 탈수가 줄어든다. 그리고 겨울 과정에서도 날 따뜻한 데 물을 충분히 줘라.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늦은 전정은 봄에 수액이 많이 흘러나서 체내 저장용분이 많이 손실된다. 그리고 이제 봄 되면 이제 눈이 나기 전에, 눈 나기 20일 전 정도에 우리는 비료를 주고, 그리고 포도에서는 비닐 멀칭하니까 뿌리가 떠는 것 같더라. 그래서 안 좋으니까 될 수 있으면 비닐 멀칭을 안 하고 재배하면 더 좋으련만, 지금 여기 농장에서는 보면 벽돌이 이렇게 단박단박 나지가 있는 걸 보면 비닐 멀칭을 부직포는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정 시기는 늦은 시기다. 그래서 이쪽엔 전정하고 이쪽엔 전정을 안 했다는 거죠. 안 했는데 늦다. 늦으면 어떤 우리가 경제적 손실이 일어난다는 거고, 그리고 수액이 나오면 눈이 덜쑥덜쑥 나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액이 안 나오는 게 제일 좋고, 그래서 봄순이 나기 한 달 전, 우리가 이런 추운 지방에서는 봄순이 늦게 나야 좋기 때문에 봄에 일찍 나무에 물을 뿌리거나 함부로 물을 주면 너스리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위에 천장 여기에다가 우리가 천장을 막아서 가온 장치 할 때는 나무에 목집에 물을 뿌려서 순을 같이 틔워도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봄에 일찍 물을 안 주는 게 좋습니다. 눈이 날 무렵에 대해서 물을 주는 게 좋다는 거죠. 눈이 일찍 나면 너스리에 피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봄에 이제 비료 주는 시기는 눈 나기 한 20일 전 정도에 비료를 주는데, 기비를 주고 포도 같은 경우에는 뿌리를 아래쪽에 내리기 위해서 한 번씩 로타리를 쳐주는데, 로타리 칠 때는 올해는 이쪽 한쪽만 치고 내년에는 반대편에 치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비닐을 깔면 뿌리가 떠서 여름에 고온에 약하다. 고온에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닐 멀칭이나 부직포는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황금을농꽃 상주 송경식 명장님은 이 비닐이라든지 바닥에 부직포라든지 이런 제초 매트를 다 걷어버립니다. 그래야만이 뿌리가 깊게 내려가서 여름에 고온에 강하다. 그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봄에 우리가 토양 검사를 해서, 토양 검사는 거덕 이렇게 직각으로 딱 떠가지고 긁어내지 말고 비료 퇴비 주는 자리에 사각으로 15cm 정도, 그 아래는 비료가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15cm 정도의 흙을 떠서 500g이나 1kg 정도를 좋은 자리, 보통인 자리, 나쁜 자리 세 가지 각각 따로따로 나눠서 기술센터에 가서 토양 분석해서
비료가 충분하게 과다되어 있는 것은 주지 말고 부족한 비료만 주면 됩니다. 식물에 밥은 질소, 토양 분석표에 질산태 질소가 토양에 있는 게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토양 분석표에서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pH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전기 전도율도 나옵니다. 근데 그 전기 전도율은 너무 높게 나오기 때문에 황금을농법 측정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양 분석표는 인산가리 과다된 것도 또 인산가리가 처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다됐을 때는 안 쓰는 게 좋다. 그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인산가리, 칼슘 비료가 많은 농장들은 요소 비료만 계속 줘도 이상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값은 봄에는 2.5를 맞추고 여름에는 1.8 이하를 맞추고 그렇게 비료량을 충분히 맞춰주면 더 좋다. 그리고 눈 나기 전에는 20일 전에는 목면 시비 물 500리터에 물 500리터에 골드 칼라 2리터에 설탕 5kg가 좋습니다. 그래서 두세 번 정도 뿌려주면 눈이 날 때 고른하고 크게 출발하기 때문에 좋다. 그리고 이제 눈이 나서 연면 시비는 골드 그린 2번에 골드 칼라 1번. 이거는 물 500리터에 1.5리터에 설탕 3kg 이렇게 살포해주면 잎이 두꺼워서 여백을 안 맺기 때문에 화진, 잿빛 곰팡이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잿빛 곰팡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침에 이파리 테두리에 자기가 먹고 토해낸 여백, 그 배가 고파서 흘린 눈물, 그거를 씻어주면 병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포도에서는 여백을 씻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포도 화진이라 그러는데 화진이 아니고 사실은 그 꽃핀 포도 꼭지에 여백이 흘러내려서 여백 속에 들어있는 건강 미생물 소화시킨 아미노산 단백질이 흘러나와서 거기 묻어서 잿빛 곰팡이가 먹었다. 그래서 포도 알맹이는 새파랗게 있고 포도 송이 꼭지, 포도 꼭지만 잿빛 곰팡이가 먹은 걸 보신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화진이 아닙니다. 그거는 용어 자체가 잿빛 곰팡이엔 포도 꼭지가 잿빛 곰팡이 먹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원인은 잎 두께가 얇아서 여백을 맺었다. 그래서 우리가 과수나 우리 채소류 이런 작물들의 질병이 제일 많은 게 여백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흘러나와서 잿빛 곰팡이라든지 무름병이라든지 부패병을 썩은 병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이 먹어야 될 그 계절의 이식값을 맞춰주는 게 제일 좋다. 봄에는 2.5, 여름에 1.8 이렇게 맞춰서 수확 뭐 한 달 전이나 45일 전에 비료는 맞추면 된다. 복숭아 같은 경우는 따면서도 요소비료 줘야 물러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 포도도 여름에 질소비가 부족하면 포도가 잘 안 익고 잎이 햇볕에 고실라집니다. 그래 여름에 포도잎이 이렇게 펴 있고 뒤로 살짝 뒤집어져야 됩니다. 뒤로 밥뚜껑처럼 이렇게 뒤로 디비져야 되죠. 앞으로 오므려진다는 건 비료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비료가 부족해서 생기는 장애들이 제일 많다. 비료가 충분하게 해서 잎이 두꺼워서 뒤로 살짝 우리 밥뚜껑처럼 뒤로 디비지면 포도는 빨리 익고 과일도 크고 좋습니다. 그러나 비료가 부족하면 오므려지고 햇빛이 많이 쪼이는 쪽에는 다 타버립니다. 그건 비료 부족에서 일어난 거다. 그래서 황금알농법에서는 초기 연면 시비를 충분히 해줘야만이 포도가 비대가 잘 된다. 세포 분열이 잘 되고 그래서 봄 연면 시비를 충분히 해주고 그 비대가 생육에 알이 크고 미치는 영향이다. 그리고 포도 송이가 나와서 이렇게 꼬부러지는 것도 있으면 돼지꼬리처럼 말리는 거 그것들은 가리 가다해서 그런 것이 일어난다. 그래서 질소분이 부족하고 봄에 퇴비를 많이 줘가지고 퇴비 속에 가리가 흘러나오거나 뭐 복합비료 속에 가리가 흘러나오거나 지금 토양에서 겨울에 건조되면서 올라와 있는 이렇게 올라와 있는 땅 속에 있는 비분이 위로 올라와 있다. 그게 이제 물을 주면 내려가면서 비료가
가을이 가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봄순이 이렇게 빨갛게 나오거나 오그러지는 경우가 있다. 그런 거는 송이가 이렇게 오그러지는 거, 돼지꼬리처럼 이렇게 오그러지는 그거는 다 가을이 가다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런 건 없이 하려고 그러면 봄에 그 천장에 쿨러를 설치해서 이 천장에서 잎에다 물을 뿌려줘야만이 함수량이 늘어나야 포도송이가 꼬부러진 게 없습니다. 포도송이가 꼬부러진 거는 불량가가 많이 나온다. 포도알이 딱딱한 돌포도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 가을이 가다에서 고온의 경화가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물 재배할 때는 작물의 그 종의 특성에 맞는 매뉴얼을 잘 활용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봄에는 우리가 목면 12, 그 다음에 2, 3회, 그리고 봄순이 날 때는 연면 12를 자주 해주는 게 좋다. 자주라는 게 일주일 만에 한 번 하느냐, 그럼 맹물 12를 아침마다 뿌려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연면 12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 하면 송이 행성이 잘 되고 세포가 세포 분열이 많이 돼서 포도 알도 크고 좋다. 그리고 이파리가 12장을 붙였을 때는 충분하게 가지가 요 정도 굵은 게 나오면 1kg 2송이는 충분히 따도 이상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요즘은 포도 가격이 너무 많이 조기 수확하는 거하고 늦게 따는 거 가격 편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가볍게 좀 몸에 가볍게 열매를 조금 적게 달아서 빨리 수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황금알 농법의 유튜브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포도 재배하는 농가들은 이 내용들을 자주 보시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천 지역에서 포도밭에서 전정과 앞으로 봄 우리가 농사에 적용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황금알 농법 대표 박견입니다. 감사합니다.